Chapter 13 호의가 호의인 줄 알게 하라. 누군가에게 먼저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받는 사람이 그에 보답하려는 사회적 의무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 것이다. 그런 선물이나 호의가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이든 동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든 포스트잇에 개인적인 정성을 담는 것이든 혹은 바비 피셔의 경우처럼 한 나라를 통째로 지대에 표시해 주는 것이든 사람들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이나 호의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할까? 빵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곰팡이가 썩고 썩어 없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와인처럼 향기가 더 그윽해지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일까? 프랜시스 플린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느냐 혹은 받는 입장이었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플린은 미국의 대규모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업종을 택한 이유는 동료들이 서로 순번을 바꿔주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전체 직원들 중 절반에게는 동료에게 도움을 줬던 경우를 적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우를 적어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실험에 참가한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가 인식한 호의의 가치를 표시하고 또 도움을 주거나 받았던 경험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지를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결과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 직후에는 도움의 가치를 크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작게 느꼈다. 반면 도움을 준 사람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도움을 준 직후에는 도움의 가치를 작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느꼈다. 이런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모든 일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시에 그다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이 남다른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면 그 도움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더 커진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받은 입장이라면 그 도움의 가치는 점점 바래진다. 따라서 자신을 각각의 입장에서 대입해보고 사람들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도움을 받은 지 몇 주일,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도움의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경시한다면 결국 도움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 우리가 도움을 준 입장이라면 은혜를 모르는 상대방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베푼 호의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베푼 호의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제 입장이었어도 저와 같이 하셨을 거예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두 번째 전략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베풀었던 호의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을 택할 때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내가 몇 주일 전에 도와준 거 기억하지?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야, 친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실패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그 대신 전에 내가 보내준 보고서는 도움이 됐어? 와 같이 부드럽게 상기시킨다면 부탁을 하기 전에 하는 말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100%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같은 것은 없다. 만약 이러저러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를 한다면 한 가지 단순한 규칙만 기억하라. 식초보다는 꿀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지난주에 산 빵 한 덩어리보다 빈티지 와인 한 병으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말 하나 만하다.